이렇게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내일 2020학년도 수능 시험이 치러집니다. 올해는 54만 8,764명이 수능에 응시했는데요. 이는 지난해보다 4만여 명이 감소한 수치입니다. 네, 내일 있을 수능 시험과 관련된 사항 신세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드디어 내일입니다. 맞습니다. 내일이 바로 수능 시험일인데요. 예. 86개 시험지구 1,185개 시험장에서 수능이 치러질 예정입니다. 수능 문답지는 지난 11일부터 이미 배부가 시작됐습니다. 시험 전날인 오늘까지 배부가 이뤄질 예정인데요. 문답지는 시험 지구별로 보관 장소에 보관되다 시험 당일인 내일 각 시험장으로 운반되는 겁니다. 예. 시험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시를 한 뒤에 5교시를 전부 치르는 학생을 기준으로 한다면 5시 40분에 끝나게 됩니다. 아, 그렇고요. 내일 수능 시험 전에 오늘은 예비 소집일인데 수험생들이 특별히 주의해야 될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예비 소집을 통해서 수험표를 받게 되는데요. 이 수험표를 받게 되면 예. 예비 소집에서 수험표를 받게 되면 수험표에 기록된 선택 영역과 선택 과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실제 시험을 보게 될 고사장을 미리 답사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이 잘 아는 곳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시험 당일에 부득이하게 늦잠을 잔 경우에는 시험장을 잘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미리 사전에 확인하는 겁니다. 혹시나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시험 당일에 신고를 해서 재발급도 가능하니까요. 응시 원서에 붙인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잘 챙겨서 시험 당일에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또 내일 시험장에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준비물이 있고 절대 반입해서는 안 되는 물품이 있을 텐데요. 이 두 가지 좀 자세히 짚어주실까요? 네, 수험생 본인분들은 다 잘 알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지인들도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필수 준비물은 신분증과 수험표 두 가지입니다. 혹시 모를 수험표 분실을 대비해서 사진 한 장을 가방에 넣어두는 것도 좋을 것 그렇겠네요. 같습니다. 시험장에는 1교시 시험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생도 가야 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반입금지 물품도 있습니다. 이 반입금지 물품은 시험 1교시가 시작하기 전에 꼭 반납해야 하고요. 휴대전화와 전자사전,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또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은 안 됩니다. 특히 이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과 전자담배는 지난해부터 금지 품목이 됐는데요. 예. 이 사용하지 않고 전원이 꺼져 있다 하더라도 소지 자체가 부정행위가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가져왔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독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난해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73명의 수험생이 이 같은 네. 그 물품을 소지해서 부정행위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아예 집에 두고 오는 게 좋겠고요. 혹시라도 가져왔다면 감독관에게 꼭 제출을 해야겠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충분히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소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예상 못하는 소지 금지 물품도 있다고요? 혹시 개인 샤프는 소지가 가능할 것 같으세요? 샤프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익숙한 다들- 샤프로 좀 풀면 좋을 테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샤프 심은 소지가 되지만 샤프는 소지가 안 됩니다. 그런가요? 실제 수험생들에게는 시험실에 입실한 뒤에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함께 샤프가 일괄 지급됩니다. 예. 연습장도 될 것 같지만 반입이 불가능하고요. 그렇군요. 일명 기름 종이로 불리는 투명한 종이도 반입 예. 불가 물품입니다. 이 무심코 가방에 넣었다가 부정행위가 될 수 있으니 꼭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반입 금지 물품들은 절대로 들고 가서는 안 되고 들고 갔다고 하더라도 좀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하나 더 주의해야 될 점이 이 탐구 영역 시험 시간에 좀 많은 혼란이나 실수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왜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네, 4교시 탐구 영역 시간에 이 부정으로 실격 처리가 되는, 무효 처리되는 학생들이 정말 많은데요. 한국사를 필수로 봐야 이 수능 전체 시험 성적이 유효가 된다는 점은 모두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탐구 영역 시간에 또 주의해야 될 점이 수험표에 적힌 순서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1선택, 2선택으로 지정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다른 과목의 시험지를 보게 되면 부정 처리가 됩니다. 네. 이 시험 과목을 뺀 문제지를 보관용 봉투에 넣어서 의자 및 바닥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탐구 영역을 한 과목만 선택했다면 첫 번째 시간은 대기해야 합니다. 그 시간에 다른 과목을 풀거나 공부를 하는 것도 금지돼 있습니다. 실제로 2019학년도 수능에서는 147명이 탐구 영역에서 이런 실수를 했는데요. 네. 3년 전에는 70명 수준이었는데 꾸준히 이러한 부정이 늘어가는 것은 또 그만큼 문제가 있다. 이렇게 부정행위 하기 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선생님들이 며칠 전부터, 몇 주 전부터 혹은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입시 전문가들은 미련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미련이요. 네, 답안지가 내 눈앞에 있다 보니까 이 응시생들의 손에서 이미 제출이 되고 나면 상관이 없는데 예. 자꾸 이전 문제가 떠오르고 한 번만 수정하고 싶다 이런 욕구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평가원의 입장에서는 쉬는 시간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선택 과목 사이에 2분 동안의 쉬는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이 짧은 시간에 문제지를 미리 보거나 또 시험 시간이 지나고도 답안지를 계속 잡고 있는 경우가 유독 탐구 영역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수라 하더라도 부정행위가 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시험을 잘 치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응시 기준에 맞춰서 시험을 제대로 치러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까? 네, 수학 영역의 경우에는 유형뿐만 아니라 문형도 다릅니다. 즉 예. 가나형과 홀수형, 짝수형이 둘 다 있는 건데요. 때문에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에 표기된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고 자신의 유형과 문형의 문제지가 맞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 답안지에 문제지의 문형이나 수험 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응시생들도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감독관은 물론 수험생 본인도 재차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럴 일은 사실 없어야겠지만 이렇게 유의사항들 잘 챙겨놓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늦잠을 자서 지각할 위기에 놓인 수험생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매년 맞습니다. 발생하던데 어떻게 네, 됩니까? 매년 경찰차와 구급차, 또 택시에 오토바이까지 동원됩니다. 예. 이 수험생 수송 작전이 펼쳐지는 건데요. 올해도 지방자치단체마다 특별 교통 대책이 마련돼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수능 날 지하철과 버스 배차를 늘리고 택시도 개인 부재 운행을 해제합니다. 이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험이 이뤄지는 학교 주변 200m 구간에서는 주차가 금지됩니다. 또 수험생 수송 지원 차량 810대가 수험장 인근에서 대기하게 되는데요. 지각이 우려된다면 주저없이 112나 119로 전화해서 그러겠어요. 도움을 예. 받으면 됩니다.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후에 일정들 간단히 짚어주신다면요. 네, 시험이 끝나고 오는 18일까지 문제와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이 주어집니다. 또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면 정답 확정은 25일 날 이루어집니다. 응시생들의 채점 기간을 거쳐서 다음 달 4일 성적이 통지되는데요. 수능과는 별개로 이번 주말부터 서울 소재 대학들의 대입 수시 논술이 이어집니다. 이번 주말에는 성균관대와 한양대, 또 서강대 자연계열 등의 논술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내일 수능 시험 보는 학생들 모두 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신세롬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